보통 이렇게 뒤집어서 많이들 찍으시죠. 절대 다리가 길어 보이진 않아요. 다 왜곡이 돼서 늘어나게 됩니다. 인물 사진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 사진들이 좀 있어요. 그 사진들 공통점은 이에요. 5번 존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임팩트가 있어 보여. 진짜 아이폰 카메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광고 사진 그리고 화보 촬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사진을 찍은 지는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강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진이 왜 안 나와라고 하는 분들의 결과물을 보면은 각자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진이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신 분들이 있고 구도가 다 똑같아요. 발 자른 분들은 발만 계속 자르고 찍어요. 잘 본인이 못 느껴요. 발이 잘린 이유는 찍을 때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찍어서 그래요. 전체를 스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찍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전체적으로 X로 스캔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불필요한 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가 빠져 있는지 그걸 보고 나서 셔터를 눌러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막 찍어요. 보지도 않고 연사로 차락차락 찍죠. 그래서는 절대 예쁜 사진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찍기 전에 피사체를 열심히 보라는 거죠. 카메라의 기능과 성능을 떠나서 피사체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지 않고 찍기 때문에 찍지 못하는 거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찍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심지어 남자분들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어느 쪽 눈이 큰지도 모르고 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찍기 때문에 결과물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 거죠.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 조금 달라요. 근데 인물 사진은 기본적으로 세로 사진을 많이들 찍으시죠. 인물 사진을 영어로 했을 때 포트레이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포트레이트가 사전을 찾아보면 인물 사진이 아니라 세로로 된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찍을 때의 구도 그리고 가로로 찍을 때 구도를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24mm의 광각 렌즈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부로 가면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예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드뭅니다. 풀샷을 제외한 바스샷이나 타이트하게 들어갈 때는 최대한 망원으로 화질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망원으로 찍어주시는 게 인물의 왜곡도 줄이면서 뒷배경도 압축이 돼서 인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격자 설정을 해놓고 찍으셔야 돼요. 화면에 이런 식으로 9개의 칸이 나오게 되는데 1, 2, 3, 4, 5, 6, 7, 8, 9 이 중에서 5번 존에 얼굴을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부분들은 왜곡이 돼서 늘어지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왜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얼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지금 안 닦여. 먼저 중요한 거는 렌즈를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렌즈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렌즈를 그냥 옷을 쓱쓱 닦아주셔도 돼요. 닦고 자 이렇게 선명해졌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기본 렌즈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그 생선처럼 볼록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샷이 아닌 경우에는 2배 줌이나 3배 줌을 활용해서 인물사진 찍어주는 게 좋죠. 인물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찍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정을 보통 들어가면 조리개 수치가 나와요. 얘를 뒤쪽으로 빼주시면 아웃포커싱이 훨씬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인물 사진 그리고 보정하실 때 조금 밝은 게 예뻐요. 이렇게 해주면은 굳이 다른 앱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진짜 잘 나와. 풀샷 같은 경우에도 이 왜곡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렌즈는 23mm예요. 광각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왜곡이 돼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뒤집어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려면은 렌즈가 아래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로앵글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만큼은 내려도 내가 앉지 않아도 앉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뒤집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뒤집기만 하고 찍는다고 절대 다리가 길어 보이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얼굴이 위로 가면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뒤집어서 찍는다 할지라도 5번 존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가운데. 자, 여기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늘어나게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위가 얼굴이 늘어나죠. 이렇게. 근데 이 반대로 가운데는 다리를 이렇게 조금 늘어나게 찍으면은 긴 다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서장훈처럼. 근데 여기서 과하게 만약에 다시 한번 써보실까요? 여기서 내가 근데 욕심부려서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내추럴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앉지 마시고 그 상태 뒤집은 상태에서 살짝만 기울여서 그러면은 충분히 길고 예쁘게 그리고 뒤에 풍경까지도 다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들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나는 주변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편집에 들어가셔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주변부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을 카메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작가님?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보다 카메라를 안 보고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 표정 연출이 자연스러운데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 카메라를 대는 순간 표정들이 굳죠. 그래서 시선을 오히려 다른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예쁜 사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선 여기 상태에서 저쪽을 하늘 쪽을 살짝 봐보고 있을까요? 우리 아까 그리드를 만들었죠. 그리드에 보면은 4개의 꼭지점이 존재를 해요. 꼭지점 쪽에 얼굴을 살짝 걸게 해서 찍어 볼게요. 이러면은 우와. 이 꼭지점 부분에 얼굴을 위치시키고 시선 방향에 여백을 주고 찍는 거죠. 진짜 아이폰 카메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특히 많은 분들이 제일 어색해하는 게 손이에요.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는 모르죠. 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남자분들 다 제일 많이 하는 포즈가 이거죠. 팔짱 숨기는 거고 아니면 주머니에 손 넣고. 그 아저씨들은 이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손에 뭔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백이나 책 같은 거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를 손에 잡고 있는 순간 손이 굉장히 편해지게 됩니다. 전에 손이 되게 뻘쭘했었죠. 손에 뭐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럴 때는 소품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소품을 건네줬을 때 시선을 카메라를 안 보고 얘를 본다든지 아니면 손에 자연스럽게 잡고 있는다든지 그랬을 때 훨씬 지금 표정이 편안해 보이고 동작이 어색해 보이지가 않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어깨 한번 매볼까요? 어깨 맸을 때도 훨씬 자연스럽게 손이 어색하지 않죠, 일단. 그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3배 줌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자, 얼굴 쪽에 터치를 해서 포커싱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로로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그렇지. 둘, 셋.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포즈가. 여기도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손동작이 어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손에 뭔가를 들려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찍을 때 그냥 나 너 찍을게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계속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동안에 표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찍어주시고 또 하나 팁은 스마트폰은 저런 이렇게 눈으로 대고 찍는 카메라랑 달리 여기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찍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그냥 대화를 하면서 카메라를 켜놔요. 미리 세팅을 이렇게 딴 거 하는 것처럼 맞춰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 앵글 잡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때 셔터를 찰칵찰칵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몰래 찍으면 안 되겠지만은 친구나 뭐 가족이나 지인들은 그렇게 찍어줬을 때 처음에 뭘 찍어 이러다가 결과물이 좋다. 계속 찍어달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인물사진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사진들이 좀 있어요. 그 사진들 공통점은 흔히 말하는 얼박샷이라고 그러죠. 아주 타이트한 사진들. 사람들이 인물사진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얼굴만 타이트하게 찍는 것들이 임팩트가 있어 보여요. 그럴 때 이마에 헤드스페이스, 윗공간을 남기지 말고 찍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서 찍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깝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뭐 친한 사람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만은 낯선 사람들 그렇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기능을 활용해서 기본 렌즈가 아니라 망원으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찍어주시는 거죠. 시선을 이쪽으로 하면 아래쪽을 봐볼까요? 이렇게 이거랑 이랬을 때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찍을 때랑 이렇게 찍을 때는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사진은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을 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가깝게 찍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가로로 찍어도 얼굴을 다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저쪽 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봐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굳이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는 인물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에는 총 5가지의 빛이 존재를 해요. 정면에서 오는 순광, 그리고 앞쪽 45도에서 오는 사광, 측면에서 오는 측광, 뒤쪽 45도에서 오는 역사광, 뒤통수 쪽에서 오는 역광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빛이 앞에서 오는 빛을 되게 좋아해요. 너 거기 서봐. 그리고 찍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찍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야, 눈부셔 빨리 찍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 빛은 예쁘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빛이 정면에서 올 때 태양이 어디 있죠? 태양이 머리 위에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턱 밑에 그림자 생기고 코 밑에 그림자 생기고 주름살이 짜글짜글하게 나오죠. 절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측면 45도, 뒤쪽 45도 찍어올 때 그때를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해가 기울어져서 그림자가 길어진 시간. 그때가 굉장히 로맨틱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피사체도 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표정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흐린 날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날씨 너무 좋을 때 햇살 짱한 날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세져요. 밝은 부분 너무 밝고 어두운 부분 너무 어둡고 하늘은 다 하얀데 얼굴만 나오게 되고 이상한 사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좀 달라요. 카메라는 흰색과 검정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두 다 회색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밝은 날 찍었는데 사진이 어둡게 나오는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흐린 날은 오히려 모델도 표정이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전체적인
느낌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린 날 인물 사진이 좀 더 쉽게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카메라의 앵글엔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위에서 찍는 하이 앵글이 있고 밑에 찍는 로 앵글이 있고 눈에 찍는 아이 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를 눈높이에서 많이들 찍으세요. 근데 저는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을 찍을 때 가장 좋은 앵글은 눈높이 앵글이에요. 근데 그 눈높이가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이나 동물들의 눈높이. 왜냐면은 아이들 찍은 사진이나 고양이나 강아지 찍은 사진 보면 다 위에서 찍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높이에서 아래에서 찍어주면은 굉장히 생동감 있고 예쁜 사진들 담아낼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포즈를 요구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진 찍는다 표현 중에 영어로 슈팅이라고 그러죠. 사냥하듯이 먹잇감 기다리듯이 내가 놓고 이 구도 안에 들어올 때 셔터를 눌러주시는 거죠. 근데 동물이나 아이들은 한 장이 아니라 연사로 쫙 갈겨야 되는 거죠. 움직임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나 동물들은 눈높이에 찍어주는 게 훨씬 예뻐요. 풍경사진 무조건 와이드하게 찍는다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와이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경사진도 자 이렇게 찍었을 때 그냥 이렇게 찍어볼게요. 찍으면은 여기에 나무가 걸리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풍경사진의 중요한 거는 왜곡을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만 펴줘도 느낌이 되게 달라지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 건물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걸고 찍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격자가 나오는데 이 3분의 2 지점에 내가 찍고자 하는 표현하고 싶은 하늘을 3분의 1을 잡았다. 그럼 땅을 3분의 1. 그리고 나는 땅이나 바다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 그럼 바다가 3분의 2, 하늘이 3분의 1. 내가 찍고자 하는 주 피사체가 3분의 1을 채우도록 구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 사람이 뭘 찍었는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늘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출이에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측광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평균적으로 모든 노출을 잡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이 하늘 쪽에 빛을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잡는 거랑 여기에 잡는 거 느낌 달라지죠. 나는 구름이 잘 보고 싶어. 구름 쪽에 터치를 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노출을 잡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평균을 찍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대서 보면은 이 느낌과 이 느낌이 다르죠. 집 배경과 인물을 같이 살리고 싶다면은 인물에 손가락을 댄 순간 하늘은 날아가죠. 근데 하늘에 손을 댄 순간 인물은 까매질 수밖에 없어요.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늘에 맞추는 게 좋죠. 색이 없는 사진은 살릴 수가 없어요. 색이 있는 사진은 어떻게든 조금 살릴 수가 있는데 이미 하늘을 찍었는데 하늘에 아무런 색이 없다. 그 사진은 그냥 못 쓰는 사진이 되는 거죠. 나무 같은 경우는 빛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랑 이렇게 올 때랑 얘가 훨씬 예쁠 거예요. 빛이 뒤쪽에서 올 때 찍어주는 게 훨씬 예쁘고 인물처럼 마찬가지로 좀 가깝게 들어가서 찍어주시는 게 예쁘게 찍을 수 있죠. 사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거든. 항상 찍을 때 내가 뭘 빼고 찍을 것인가. 나는 이 아이들을 잘 보여주게 찍고 싶어. 근데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뒤에 건물을 찍은 건지 얘를 찍은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만 타이트하게 들어가주면 얘를 찍었다는 게 확실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꽃도 마찬가지야. 하나를 찍을 것인가 두 개를 찍은 것이야 다른데 나는 이 아이만 찍겠다 그러면은 여기도 구도를 맞춰서 황금 비율을 맞게끔 해서 노출을 잡아주고 만약에 그냥 찍었다. 그럼 이렇게 밝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난 이 꽃을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찍으면은 느낌이 이거와 이거는 되게 다른 사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밝기를 조절해서 이 아이를 부각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더 금상첨화가 되려면 빛이 뒤쪽 방향에서 싹 들어와주면 너무 예쁜 사진이 되겠죠. 근데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찍고 싶다. 꽉 차게 찍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돼요. 이걸 이제 사진에서 패턴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패턴을 갖고 그룹으로 보여지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그냥 카메라로 촬영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의 방향이에요. 빛이 좋은 시간대에 촬영하시는 게 일단 베스트고요. 그 다음은 구도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인물을 가깝게 찍을 때는 망원으로 찍어주시라는 거죠. 줌을 당겨서 촬영해 주시고 그리드를 활성화시켜서 수평과 수식을 잘 맞춰주시고 꼭지점 4개에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위치시켜서 시선 방향에 여백을 두고 찍어주시면은 실내건 다 안정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진 찍는 법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잘 응용하셔서 앞으로 뭐 여행을 가시거나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진들을 찍으실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들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왼쪽 얼굴이 예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85% 정도는 왼쪽 얼굴이 예쁘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어느 쪽 턱이 주턱이냐에 따라서 턱 길이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 왼쪽이 예쁠까 오른쪽이 예쁠까 그걸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굴 봤을 때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볼게요. 미소 살짝. 그러면 자 이쪽 입꼬리 다르죠. 입꼬리가 올라간 쪽이 예쁜 얼굴이에요. 그럼 저는 오른쪽인가요? 왼쪽으로 알고 살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간 쪽이 대부분 눈도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쪽 눈이 이쪽보다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 턱이 더 짧아요. 그래서 예뻐요. 어려 보이는 거.